폭염이 온 지구를 찜질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45도가 넘어 유럽 곳곳이 난리입니다. 신호등도 녹았어요. 철로가 휘어지고 물 부족에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이곳만이 그 폭염을 비껴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헝가리의 작은 도시. 이곳에서는 유럽의 폭염이 비껴나가고 사람들이 편하게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시원해졌어요. 유럽기후 재난센터의 ECM에서도 이를 놓치지 않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에 한국 백색가전의 LG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암 스튜어트입니다. 저는 유럽기후 비상센터에서 기후 재난 분석가로 일했었습니다. 18년 동안 극심한 폭염을 연구해왔는데 여러 위험기후 지역을 방문했었지만 그날 본 광경만큼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2025년 7월이었어요. 유럽 전역이 거대한 화덕처럼 느껴졌었죠. 파리는 섭씨 45도까지 치솟았고 베를린의 강철 선로는 열기로 휘어졌습니다. 비엔나는 식수가 바닥나 물 부족 사태를 겪었었고 로마의 거리 시장들은 이른 시간에 문을 닫았었어요. 심지어 그늘마저 뜨거워서 사람들은 부채를 붙이고 얼음물을 홀짝이며 서늘함을 찾으려고 애썼었습니다. 모두가 매서운 열기에 지쳐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위성사진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붉은색으로 뒤덮인 유럽 지도가 마치 불타는 경고 같았죠. 그런데 남부 헝가리에서 이상한 파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은 전부 붉은데 저 파란 점만 시원해 보였어요.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말이죠. 그 순간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확대해보니 점 주위 온도는 섭씨 44도가 넘었지만 파란 점 내부는 겨우 22도였어요. 저는 이게 분명 첨단 기술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기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곧바로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다음날 아침 그 파란 점 근처에 있는 작은 공항에 도착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더위가 불꽃처럼 몰려들었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었어요. 운전기사의 에어컨이 제 차 에어컨보다 나을 거라 기대하면서요. 택시기사 야노시 씨는 에어컨을 풀로 틀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며 저 도로의 흰 선을 지나면 공기가 확 달라질 거요. 내가 지날 때마다 마을이 시원해지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마법일 수도 기술일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앞좌석으로 몸을 기울이며 계기판을 바라보니 선을 지나기 전에는 42도였는데 선을 넘자마자 28도로 떨어지더니 이내 22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정말 현실이었어요. 택시가 마을 중심가에 들어서자 지붕마다 은빛 상자 하나씩과 작은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었어요. 시끄러운 에어컨 소리 대신 조용히 돌아가는 모양새였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부채를 붙이지 않고 걸었고 아이들은 미스트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파라솔 아래 앉아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택시가 멈추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 몸을 감싸주었어요. 등이 더 이상 옷에 달라붙지 않았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노시 씨에게 감사합니다. 이 은빛 상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지붕을 가리키며 저건 LG에서 만든 스마트 시티 냉각 시스템이요. 우리 전기세가 25%나 줄었고 이제 더위 걱정 없이 잘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LG? 한국의 LG라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냉장고나 TV 제조사로만 알았었는데 마을 전체를 식히는 기술을 개발했다니 놀라웠었죠. 희망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맴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 뒤 트렁크를 끌며 마을 광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눈길은 지붕, 분수, 그리고 활짝 웃는 사람들에게 머물렀어요.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이곳은 안전하고 평온했습니다. 기술, 효율, 안전,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그리고 파란 점, 은빛 상자, 한국 LG 폭염 속 시원한 마을이라고 첫 메모를 남겼죠. 노트를 덮고 다시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특별한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알아보자. 라고 속으로 다짐했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나지바르츠의 해가 내리쬐는 거리를 걸었었어요.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붕 위로 향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마다 작은 태양광 패널 옆에 은빛 상자가 놓여 있었죠.
마치 마을을 조용히 지키는 수호자 같아 보였어요. 이 상자들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작동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동네 사람들이 장을 보는 곳, 모퉁이에 있는 식료품점으로 향했었어요. 간판에는 포포비치 시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얼음차병을 정리하고 있던 마르타 포포비치 씨를 보았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많이 더우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었습니다. 저는 리암 스튜어트라고 합니다. ECM에서 일하고 있어요. 극심한 폭염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 있는 은빛 상자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제가 소개했었죠. 마르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었어요. 살짝 속삭이듯 우리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작년에 한국 LG에서 이곳에 스마트 시티 쿨링 시스템을 설치했었습니다. 저 은빛 상자들이 그 일부예요. 라고 알려주셨죠. LG요? 한국에서 왔다는 LG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었어요. 네, 그녀가 얼음 커피 한 잔을 따라서 건네며 말했었습니다. 냉장고랑 세탁기를 만드는 그 회사요. 새로운 시스템을 스마트 도시 쿨링 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커피를 홀짝이며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았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었죠. 우리 전기요금이 25%나 줄었는데 체감온도는 더 낮아진 느낌이었어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라는 말이 약속처럼 들렸었죠. 저는 수첩을 꺼내 상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었어요. 물론이죠. 마르타 씨가 뒤편 창고문을 열며 말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었어요. 6층 계단을 오른 끝에 문이 열리자 눈부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은빛 상자는 매끈하고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은 거울처럼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죠. 여기를 보세요. 마르타 씨가 라벨을 가리키며 말했었어요. LG 스마트 도시 쿨링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숫자가 적혀 있었죠. 효율 88%, 500제곱미터 커버리지, 비상 전원 4시간. 효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금속을 손끝으로 만지며 어떻게 공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죠? 라고 물었었어요. 마르타 씨가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낮 동안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밤이 되면 그 에너지로 공기를 식히는 방식이에요. 내부 스마트 컴퓨터가 날씨 패턴을 학습해서 언제 켜고 꺼야 할지 알아서 조절해 주죠. 기술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르타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계단을 내려왔었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이 유럽의 폭염을 제어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시청에 들렀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튼튼해 보였고 큰 창문이 밝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코바치 시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었죠. 안내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지금 바쁘셔서 대기하실 수 없어요. 대신 비서실장 에디트 코발스키 씨를 만나보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긴 복도를 따라 에디트 씨를 찾았어요. 그녀는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었죠. ECM에서 왔다고요? 지도에 파란 점 때문에 오신 거죠. 맞습니다. 나지바르츠가 유럽의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떻게 시원한지 알고 싶어서요. 라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에디트 씨는 의자를 뒤로 제치고 팔짱을 끼며 운이 좋았던 거죠. 바람이 불고 계곡이 있어서 그렇다든가 그런 이유 말이에요. 특별히 기록할 만한 건 없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운이라는 한마디가 벽처럼 느껴졌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날씨 지도와 위성사진을 보여주며 동그란 평지가 주변에 펼쳐져 있어 계곡이나 골짜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자 에디트 씨 얼굴이 무관심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시장 승인 없이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하시고는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 답변은 은빛 상자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시청을 나왔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분수대 옆에 파란 재킷을 입은 여성을 보았어요. 과학 전시회 스티커가 가득 붙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었죠. 리암 스튜어트 씨 맞으시죠? 저는 이 마을의 기후 기술 담당 이사 사비나 네메시라고 합니다. 제가 놀라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라고 묻자 그녀가 웃으며 에디트 씨가 ECM이 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필요하실 것 같아 연락드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사비나 씨는 태블릿을 열어 2023년 헝가리에서 열린 기후 기술 공모전 문서를 보여주셨습니다. LG가 우승해서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를 10년 동안 전액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대신 성능 데이터를 제공받는 조건이었죠.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데이터라는 단어가 빠진 퍼즐 조각 같았어요. 저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나요?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탭하자 온도 그래프, 에너지 사용량, 습도 수치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온도 저하 25도에서 22도, 에너지 절감 58%, 시민 만족도 96%라는 숫자가 분명했죠. 만족. 저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었죠. 나지바르츠가 운이 좋은 게 아니었네요. 기술이란 게 증명되었어요. 한국 기술이요. 사비나 네메시 씨는 태블릿을 덮으며 맞아요. LG의 스마트 도시 쿨링 시스템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이익보다 사람의 편안함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라고 덧붙였었어요. 안전 그 말이 그녀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었죠. 이 마을의 시원한 공기는 마법이나 운이 아니라 한국 LG의 따뜻한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과 LG의 비전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시원함, 효율, 안전, 희망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지바르츠의 미스터리를 모두 밝히고 싶다는 열망이 제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시청으로 향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섭씨 38도까지 올라갔지만 제 가슴에는 차가운 긴장이 돌고 있었어요. 무거운 나무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원한 로비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접수 데스크 앞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스튜어트입니다. ECM에서 왔습니다. 시장님을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제가 말했었어요. 직원분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컴퓨터를 두드린 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오늘 매우 바쁘셔서 뵙기 어렵습니다. 대신 에디트 코바치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면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쪽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으로 가보세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조용한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죠. 두 번째 문 뒤에서 저는 에디트 코바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큼직한 책상에 정리된 서류들 사이에 앉아 계셨고 시선을 위로 들어 정중하지만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스튜어트 씨 맞으시죠? 쿨링 시스템 때문에 오신 거죠? 라고 그녀가 말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지바르츠가 유럽의 다른 지역이 폭염에 고생할 때도 시원함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했었어요. 에디트 코바치님은 얇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성공 비결은 단순해요. 지리적으로 운이 좋아서 바람이 불고 그뿐이에요. 특별히 기록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 한 단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죠. 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주변엔 특별한 산이나 강이 없는데요. 그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위성 영상을 띄우고 나지바르츠 주변의 평야지대를 확대해 보였습니다. 보세요. 산도 없고 계곡도 없어요. 그런데 이곳은 바깥 기온이 40도가 넘어도 내부는 22도를 유지합니다. 에디트 코바치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시장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라고 하시더니 시계를 보시고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등을 때렸습니다. 운이라니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마르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LG 기술. 진실을 들려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강한 햇볕이 다시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그늘진 골목으로 몸을 피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르타 포포비치 씨에게서 분수대에서 사비나 네메시 박사님을 10분 뒤에 만나세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서둘러 광장으로 갔더니 분수대 물이 반짝이며 미스트를 뿜고 있었습니다. 사비나 네메시 박사님은 태블릿을 들고 밝은 파란색 재킷을 입은 채 서 계셨죠. 리암 씨. 라고 그녀가 손짓하며 부르셨습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메시 박사님. 라고 제가 인사했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에디트 실장님은 좀 신중하신 편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카페와 벤치 앞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얼음 음료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다다르자 사비나 박사님이 데이터 센터라고 적힌 작은 건물 앞에서 멈추셨죠. 여기가 성능 데이터를 모으는 곳입니다. 라고 그녀가 설명했었습니다. LG 시스템이 실시간 보고서를 보내줘요. 태블릿을 탭하자 온도, 에너지 사용량, 습도, 보안 로그 차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기술 숫자를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비나 박사님이 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선이 보여주듯 바깥이 42도여도 내부는 23도를 유지합니다. 전년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58% 줄었어요. 이게 바로 효율입니다. 효율 그 말이 진짜로 와닿았습니다. 저는 보안은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동 보안 방어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요. 이틀 전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시도가 들어왔지만 시스템이 즉시 차단했습니다. 이 방패 기능도 LG의 사람 중심 약속 중 하나죠. 방패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수천 개의 은빛 상자가 폭염과 해킹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왜 LG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라고 제가 물었었습니다. 사비나 박사님이 일정표가 그려진 벽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LG는 시원함, 효율, 보안을 사람을 위해 함께 구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를 10년 동안 전액 부담하기로 했었죠. 대신 데이터는 우리에게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는 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돕다 사비나 박사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편안함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죠. 저는 그녀의 자부심 어린 표정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지바르츠의 시원한 공기는 운이나 마법이 아닌 한국 LG의 따뜻한 기술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것을요. 감사를 전하고 마을 중심가로 걸어가며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몽골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국 LG와 그들이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사비나 네메시 박사님을 따라 나지바르츠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올랐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설레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기가 마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박사님이 말씀하셨었죠. 꼭대기에 다다르자 무거운 문이 밝은 제어실로 이어졌습니다. 모니터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반짝이며 보여주고 바닥 위로는 케이블이 금속 덩굴처럼 뻗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지도와 그래프, 숫자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 화면에는 마을 전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주변에 불타는 붉은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트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작은 글씨로 LG 스마트 시티 컨트롤 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저도 모르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었어요. 마치 마을 냉방 시스템의 두뇌이자 심장 같은 장소였습니다. 박사님이 큰 터치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녀는 온도 제어라고 적힌 그래프를 탭했었죠. 그래프선은 외부가 이미 섭씨 44도였을 때도 내부를 항상 23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LG 시스템이 우리 날씨 패턴을 학습합니다. 언제 더위가 절정에 이를지 예측하고 미리 조절해주죠. 저는 화면에 더 다가갔었어요. 두 번째 그래프에는 에너지 효율 88%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 냉방기와 비교해 낭비되는 에너지가 12%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죠. 효율 저는 그 단어를 수첩에 적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보안 로그 화면이 보였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틀 전 밤에 중국에서 IP 공격이 있었어요. 박사님이 말했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탭하자 빨간 경고가 잠시 뜨다가 초록불로 바뀌었죠. LG 자동 보안 방어막이 밀리초 만에 차단했습니다. 피해도 시스템 중단도 없었어요. 보안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폭염도 문제지만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 오잖아요. LG 시스템은 마을의 공기뿐 아니라 데이터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안전하게 잠자고 있는 가정들이 떠올라 한국 LG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장치가 몇 개나 되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른 패널을 탭하셨죠. 옥상 장치가 180대 있습니다. 각 장치는 약 500제곱미터를 커버해요. 최고로 작동할 때면 동네 한 블록 전체를 식힐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모두를 조율하죠. 가상지도가 나타나 작은 파란 점들이 각각의 장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의 시원한 담요 같은 공기층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담요 아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가족들, 미스트 물줄기 속에서 웃는 아이들,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모두 LG 장치 덕분이었습니다. 시원함 그 단순한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었죠. 작은 탁자 위에는 반짝이는 카드가 쌓여 있었습니다. LG 서비스 패스라고 적힌 카드였어요. 박사님이 카드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각 카드는 현지 기술자용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카드를 스캔하고 수리 기록이 한국 LG에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희망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파트너십이었어요. 한국의 LG가 이 마을의 미래에 투자했고 마을 사람들은 신뢰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비나 박사님이 부드럽게 웃으시며 점심 먹으러 가요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제어실을 나와 강렬한 햇빛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밖에 뜨거운 공기와 안에 시원한 자신감이 날카롭게 대비되었죠. 걸어가며 저는 사비나 박사님께 말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운이 아니라 한국 LG의 기술 효율, 보안, 희망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마무리하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지바르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 LG 백색가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암 스튜어트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영광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밝은 제어실과 은빛 상자들이 윙윙 소리 내던 모습이 떠올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죠. 반짝이는 지붕과 시원한 바람이 꿈속을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메시 사비나 박사님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었죠. 제어실에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지금 와주세요. 심장이 바쁘게 뛰어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재킷을 집어들고 가장 높은 건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요한 마을은 별빛만이 비추고 있었지만 뭔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제어실이 빨간 경고등으로 가득했고 모니터에는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었어요. 박사님은 차가운 화면 앞에 서서 차트 목록을 가리키며 말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IP 추적 결과 중국에서 시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쿨링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했죠. 저는 로그를 바라보며 스크롤되는 코드줄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마을 온도가 다시 위험할 정도로 올라갔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었죠. 따뜻한 방 안에서조차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사님이 터치스크린에서 보안 방어막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자동 방어 작동 무단 접근 차단됨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밀리초 단위로 카운트다운이 지나가며 해킹 시도가 하나씩 실패로 돌아갔죠. 보안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방어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우회시키고 취약 포트를 닫는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빨간 경고등이 하나둘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조용히 말했죠. 위협 차단 완료. 시스템 안정.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네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습니다. LG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방어막을 구축했었어요. 공격을 예상하고 모든 시나리오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이 옆 화면을 가리켰죠. 이 화면은 내부 온도를 보여줍니다. 공격 전에는 23도였는데 작은 고점이 보이죠? 10초 동안 25도로 올라갔다가 시스템이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시원함 저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공격 중에도 마을은 시원함을 유지했었어요. 바로 그때 박사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재빨리 받으며 네, 네메시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셨죠.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격 사실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원격으로 패치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묻었었어요. 서울에서 패치했나요? 여기서 공격받는 동안에요?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LG 엔지니어들이 옥상 장치 하나하나를 모니터링하다가 보안 코드를 업데이트했대요.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박사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희망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컬 방어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하는 팀워크였어요. 제어실 안 기술자들은 경고등이 꺼질 때마다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반짝이는 은빛 상자들을 바라보았어요. 밤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상자들이 경비병처럼 서 있었죠. 손을 창문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떨어진 LG 엔지니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듯. 그때 박사님이 태블릿 마지막 보고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너지 절감률은 57%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료 긴급 상황도 낮게 유지되고 있고 시민 만족도는 여전히 96%입니다. 박사님이 보안 로그를 한 번 더 탭하며 말씀하셨죠. 지속 피해 없이 시스템이 견뎌냈습니다. 효율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공격 중에도 LG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저는 박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방이 아니에요. 보호이자 배려입니다.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것이 LG의 약속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안전을 위한 보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지바르츠가 특별한 것은 질이나 운이 아니라 한국 LG가 사람을 생각하며 만든 시스템 덕분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다음 날 아침 나지바르츠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었습니다. 저는 광장으로 걸어갔어요. 분수대에서 시원한 안개가 공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벤치에 모여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분사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었죠. 저는 웃으며 생각했었습니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이 마을은 언제나 상쾌함을 유지하네요. 사비나 네메시 박사님이 분수대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사님 손에는 새로운 인쇄물이 들려 있었죠. 리암, 이거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종이에는 각국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보인 반응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이 모두 LG의 스마트 시티 냉각 시스템을 요청했다고 적혀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내년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낸 아프리카 8개국과 중동 4개국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맨 아래에는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한국 LG와 900억 유로 규모 기후기술 협약 체결. 효율이라고 박사님이 속삭이셨었어요. 모두가 우리 57%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똑같이 원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숫자를 읽어보았습니다. 실내 평균 온도 23도 유지, 시민 만족도 96%, 의료 긴급 상황 85% 감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파란색과 하얀색 전기버스를 타고 프라이빗 헬리콥터 패드로 이동했었습니다. 헬리콥터 옆에는 선명한 LG 로고와 태극기가 빛나고 있었죠. 희망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한국 백색가전 기업이 대륙 전체의 안전을 상징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저는 아래로 펼쳐진 은빛 지붕들을 바라보았었어요. 규칙적으로 놓인 장치들이 함께 작동해 하나의 시원한 그리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빨간 바다 속 파란 오아시스가 마치 마법 같아 보였죠. 보안 해커 공격을 막아준 방어막이 생각났습니다. 마을의 모든 가정과 마음 위에 보호막을 씌워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주 뒤 저는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장 홀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독일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LG 로고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문구가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거나 짧은 영상을 촬영하며 한국 LG가 우리의 여름을 구했다 라고 외쳤었어요. 택시기사 한 분이 차를 멈추고 저에게 손을 흔들며 물으셨습니다. LG 직원인가요? 아니면 EU 직원인가요? 독일식 영어로 농담을 건네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저는 ECM 직원이지만 한국 LG의 팬이라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분은 손녀가 작년에는 냉각 조끼를 입고 다녔다가 올해는 조끼 없이 밖에서 뛰어논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하셨죠. 다음 목적지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한 학교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밖은 섭씨 38도로 무척 더웠지만 교실 안은 아이들이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깥 공기를 들이고 계셨죠.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물었었습니다. 이 선풍기들은 한국에서 온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소년은 친구에게 시원해라고 속삭이듯 말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병원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작년 여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빈 대기실마다 열사병 환자가 가득했었죠. 그리고 올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대기실은 한산하고 조용했어요. 한 의사는 LG 시스템 덕분에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는 응급 열사병 치료가 아니라 환자 돌보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LG 연구소를 걸으며 전 세계 옥상 장치들을 모니터링하는 엔지니어들을 지켜보았었어요. 헝가리, 독일, 나이지리아 등에서 실시간 지도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보안, 효율, 희망이라는 모토가 밝은 글씨로 벽에 새겨져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지바르츠에 도착해 뜨거운 공기를 맞던 순간, 그리고 흰 선을 넘어 시원함을 느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은빛 상자 제어실, 해커 공격, 그리고 다시 찾아온 평온까지 모두 기억났어요. 가족들이 뛰놀던 모습, 의사들의 미소, 아이들의 배움, 그리고 각국 정부가 협약을 맺던 장면들까지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마음을 담은 기술. 이것이 제가 간직할 교훈이었습니다. LG 스마트 시티 냉각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와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시원함, 효율, 보안, 희망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에나 가져다주는 대한민국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암 스튜어트로서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여름을 다시는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